안녕하세요. 라나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나입니다.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께 갑자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뭔가 집중이 잘 되세요? 저는요, 솔직히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밌는 거를 하고 있어도요, 그리고 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음식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먹지? 아, 떡볶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저만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한국어에는요, 이 마음을 딱 표현해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속담을 중심으로 한국 속담 속에 숨어 있는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금강산도 식후경, 어떤 속담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속담을 하나씩 풀어보면요. 먼저 금강산,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산이에요. 예로부터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기로 유명해서요. 한국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꼽혀왔습니다. 지금은 북한에 있어서요. 사실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곳이기는 한데요. 오래전부터 한국인한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의 상징처럼 여겨온 산이기도 해요. 그리고 식후경은요. 식후, 그러니까 밥을 먹은 후에 구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아무리 아름다운 금강산도요. 밥을 먹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봐야지 제대로 즐길 수 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배가 불러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눈앞에 아무리 멋진 것이 있어도요.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는 거죠. 이거 너무 공감 가지 않으시나요? 여행을 가서요. 멋진 풍경 앞에 서 있는데 정작 나는 오늘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경치보다도 근처에 식당 어딨나? 막 이러면서 찾는, 그리고 식당의 간판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경험. 혹시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꼭 이렇게 여행을 가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든지 뭔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도 배가 너무 고파서 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 네, 저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속담이요. 사실 재밌는 이유가 또 있어요. 금강산이라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곳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웬만한 곳도 식후경이다가 아니라 굳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곳조차도 먹고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제일 중요해라는 그러한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솔직하고 또 현실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을 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이 속담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속담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자주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어디 가려고 하는데 한 명이 이제 배고파, 밥 먼저 먹자라고 하면요. 맞아, 맞아. 다들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서 일정보다도 밥 먹는 걸 가장 먼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도 일단 밥부터 먹고 하자.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담은요.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옛날 방식의 표현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대화 속에서 활발하게 쓰이는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 속담이 사실 생겨난 배경을 좀 생각해보면 거기도 한국의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이 담겨 있어요.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밥을 지어 먹고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는 게요. 단순히 식사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근본이었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고요. 결국에 밥을 못 먹고 일을 못 하면 다시 또 밥을 못 먹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특히 그리고 과거에 먹을 것이 좀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이 많았죠,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사람의 의식 속에 막 깊이 새겨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유독 음식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사 나눌 때도요. 여러분 영어에서는 뭐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런 인사말 대신에 밥 먹었어? 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상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밥 먹는 게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하나의 관용적인 인사말이죠. 그리고 관계를 뭔가 이어가고 싶을 때도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뭔가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 항상 음식으로 비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를 이렇게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삶 전체를 설명하는 언어가 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말고요. 음식이 들어간 속담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림의 떡인데요.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의 떡이 무슨 뜻이냐면요. 보기에는 좋은데 실제로는 가질 수 없는 것을 말해요. 그림 속에 있는 떡 있잖아요. 그거는 눈으로는 보여요. 근데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그림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갖고 싶다거나 원한다거나 하는 것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가질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집은 나한테 그림의 떡이야 라고 말을 하면요. 아, 저 집 진짜 완전히 내 스타일이고 내가 갖고 싶고 살고 싶은데 내가 살 수 있는 형편은 안 돼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뭔가 직장 생활 내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는 나한테 그림의 떡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자리 자체가 일할 수 있는 그 곳이 그러한 기회나 자리 같은 게 내 것이 되기는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었어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 표현도요,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데 뭔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건 진짜 나한테 그림의 떡이다 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표현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떡이라는 음식을 통해서 인간, 자기 자신의 욕망이라든지 현실과의 그러한 갭, 차이를 딱 한마디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그림 속의 떡.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 직관적인 표현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기왕 떡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라는 속담입니다. 이거는 좀 길죠? 그런데 뜻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뭔가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기대하고서 들떠 있는 상황을 말하죠. 그래서 떡을 줄 사람은 줄 생각 자체가 없는데 떡을 받을 거라고 혼자 기대를 하면서 떡과 함께 아, 나는 떡을 먹으면서 김칫국을 시원하게 한 사발 마셔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목이 막히잖아요. 떡이 그러니까 쫄깃쫄깃하고 목구멍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김칫국을 먹으면요. 시원하고 얼큰하니까 잘 내려간단 말이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조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사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떡도 안 받았는데 김칫국부터 찾는 사람의 모습이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우습고 성급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로 이 문장은 사용이 되는데 면접을 아직 안 봤어요. 그랬는데 아, 그 회사에 내가 붙으면 뭐부터 할까?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뭘 사지? 라는 식으로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막 치면서 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너무 앞서서 기대를 한다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확정된 것처럼 막 기뻐하는 상황에 딱 맞는 표현이죠. 이것도 떡과 김칫국이라는 음식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생생하게 표현한 속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속담을 이야기해봤잖아요. 공통점이 느껴지셨나요? 금강산도 식후경, 그리고 그림의 떡,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세 가지 모두 음식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음식이라는 거는요, 누구에게나 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이잖아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집중이 안 된다는 거라든지 아무리 맛있고 먹고 싶은 그러한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가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뭔가 음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가장 인간의 본성하고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국어에 음식에 관한 속담이 많은 건요, 먹을 것 자체가 단순히 생존, 그러니까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해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어를 공부하시다가요, 음식이 들어간 표현이나 속담을 만나게 되면요, 단순히 뜻만 막 이렇게 열심히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요. 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이 속담을 음식으로 표현하면서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할까라고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재미있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너네들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왜 이렇게 사용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도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속담 3개는요.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대화 속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한국어 배우시고 나서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시면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금강산도 식후경, 뭔가 하기도 전에 밥 먼저 먹자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림의 떡은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너무 앞서서 막 기대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나라에도요, 음식이 들어간 속담이나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배가 고플 때 저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상태가 되시나요? 여러분 나라의 재미있는 속담도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비슷한 속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고, 음식과 관련된 속담이 있는데 한번 나도 소개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